2026년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의 판을 완전히 뒤흔들 아주 거대한 게임이 시작됩니다. 이건 그냥 평범한 경영보고 자리가 아니에요. 기업과 주주가 서로의 패를 숨긴 채 벌이는 아주 치열한 전략 싸움이죠. 오늘 저희가 바로 그 게임의 막후, 그 플레이북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건요, 명확하게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그런 한판의 지략 대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규칙 아래서 과연 기업들은 어떤 플레이북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주주들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자, 오늘 이야기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왜 이런 싸움이 벌어지게 됐는지 그 배경과 새로운 규칙부터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기업들이 쓸 수 있는 4가지 핵심 방어 전략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2026년에 열릴 주주총회는요, 우리가 알던 예전의 주총과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주주들의 힘을 치우기 위해서 최근 몇 년 동안 바뀐 법들이 있거든요. 바로 그 법들이 처음으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는, 어떻게 보면 아주 역사적인 현장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도대체 어떤 규칙들이 이 새로운 판을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살펴볼 이 변화들이 사실 모든 전략의 출발점이니까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보시면 2024년 말부터 2025년까지 정말 중요한 법 개정과 판결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이걸로 게임의 판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의결권 제한은 더 강해졌고 자사주 소각은 이제 의무가 됐죠. 특히 남양유업 판결, 이사가 자기 월급을 셀프 인상할 수 없게 된 건 정말 상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많은 변화들 중에서도 진짜 핵심은 바로 이 3% 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전에는 최대 주주가 막강한 지분으로 우리 편 감사위원을 그냥 앉혔잖아요. 이제는 안 됩니다. 최대 주주 본인이랑 가족, 계열사 지분까지 싹 다 합쳐도 의결권이 딱 3%로 묶여버리는 거예요. 이건 소수 주주들한테 정말 어마어마한 무기가 생긴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럼 기업들의 첫 번째 플레이북을 한번 열어볼까요? 소수 주주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무기들을 어떻게 하면 힘을 빼놓을 수 있을까? 아주 구조적이고 또 교묘한 방법들이 동원됩니다. 이 흐름들을 보시면 기업들의 전략이 한눈에 딱 들어오죠. 이사 선임 단계에서부터 정원을 줄인다거나 임기를 엇갈리게 하는 방식으로 소수 주주가 이사회에 들어오는 그 길목 자체를 아주 좁게 만들거나 문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술들을 좀 볼까요? 한 번에 뽑는 이사수를 줄이는 시차 임기제, 이사회 정원 자체를 줄여버리는 것, 심지어 이사를 종류별로 나눠서 뽑게 하는 것까지 정말 다양하죠? 이 모든 게 결국 소수주주들의 표가 한 명의 후보에게 집중되는 걸 막기 위한 전략들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번에 9명의 이사를 뽑는다고 쳐요. 그러면 소수주주들은 약 10%의 지분만 모아도 우리 편 후보 1명을 당선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회사가 앞에서 본 전략들로 선임 이사 수를 7명으로 줄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12.5%의 지분이 필요해져요. 문턱이 갑자기 확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겁니다. 이사 선임 구조의 작은 변화가 소수주주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는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다음 플레이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영진의 보수, 그리고 임기를 둘러싼 게임입니다. 새로 생긴 규제들을 과연 어떻게 교묘하게 피해갈 수 있을까요? 남양유업 판결 때문에 자기 보수 안건에 투표를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자 여러 우회로가 등장합니다. 안건 이름을 임직원 보상 이런 식으로 슬쩍 포장하거나 아예 주총 승인이 필요 없는 미등기 임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정관을 보수 규정을 아예 못 박아버리면 매년 주총에서 번거롭게 결의를 받을 필요조차 없어집니다. 임기를 이용한 전술도 있어요. 만약에 주주 제안으로 행동주의 펀드 쪽 인사가 이사로 뽑힐 것 같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의 임기만 1년으로 줄여버리는 안건을 먼저 쓱 통과시키는 겁니다. 설사 이사가 되더라도 1년짜리니까 제대로 활동하기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세 번째 플레이북은 가장 기술적이고 좀 복잡합니다. 바로 그 강화된 3% 룰을 어떻게든 피해가는 방법입니다. 여기 나오는 3단계 전략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첫째, 3% 합산 규정은 최대 주주한테만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총 직전에 지분을 살짝 넘겨서 잠시 2대 주주로 내려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둘째, TRS 같은 금융기법으로 의결권만 넘겨서 지분을 3% 미만으로 잘게 쪼개는 겁니다. 여러 명에게 맡겨두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예 우호적인 다른 회사랑 주식을 맞바꿔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군을 확보하는 고도의 전략도 쓸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플레이북입니다. 법으로 의무가 된 자사주 소각, 즉 회사가 사들인 자기 주식을 없애야 하는 이 규정을 피해가는 방법인데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관의 경영상 목적이라든지 신기술 도입 같은 아주 포괄적인 예외 조항을 만들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영리한 방법인데 소각해야 하는 시한이 오기 전에 자사주를 회사랑 관련된 재단이나 우리사주 조합에 그냥 넘겨버리는 겁니다. 네, 자사주를 재단 같은 곳에 넘기는 건 소각 의무도 피하고 동시에 원래 의결권이 없던 주식을 의결권 있는 우리 편 지분으로 부활시키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묘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의 4가지 방어 전략 플레이북을 모두 훑어봤습니다. 와, 정말 복잡하죠? 그렇다면 이런 전략 지형도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표가 모든 걸 요약해 줍니다. 기업이 이사회 구조를 바꾸려고 할 때, 경영진의 보수 안건이 올라올 때, 주총을 앞두고 이상한 지분 변동이 있을 때, 그리고 자사주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공시가 뜰 때, 바로 이 순간들이 우리 주주들이 정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렇습니다. 법과 제도가 바뀐 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전략 게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 뿐이죠. 기업과 주주 간의 치열한 수싸움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이렇게 기업의 플레이북은 사실상 공개된 셈입니다. 그럼 이제 진짜 질문이 남았죠? 이 복잡한 체스판 위에서 다음 한 수를 둘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어떤 수를 둘까요? 그 한 수가 바로 우리 자본시장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